안녕하세요. 세종 FM 뉴스와 이야기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가 지방교부세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님과 세종의정회 사무처장 홍순기님을 모시고 그와 관련된 논쟁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시 의정의 홍순기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법률 검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개정이 되어야지 저희 세종시가 지방교부세법을 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네, 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수가 부족한 것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불균형,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산정되어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만 개정이 된다면, 그래서 올바르게 적용만 된다면 세종 시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세수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준비된 PPT 자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 PPT 자료가 혹시 방송으로 나가는 건가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교부세 법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통교부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이제 지방교부세법 6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네. 네,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미 그 작년 2024년도에 산정이 돼서 2025년도에 교부된 것이고요. 아마 행정안전부가 이제 이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다 지급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내년도 거 2026년도 거 보통교부세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6년도 거 보통교부세는 아직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거, 즉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세종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의 오른쪽 부분에 재정 부족액이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1,600억이 되겠네요. 재정 부족액이 1,600억 원 정도 산정이 되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교부세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계산한 금액이 보통교부세 산정액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2025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1,150억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극히 미미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0.5%가 안 되는 것으로, 0.4%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자체에 교부된 토탈 금액은 60조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종시에게 배분된 것은 고작 1,150억 원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이 약 해마다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2배 가량은 아니고 10년 동안 총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네요. 하지만 과거 10년에 비해서 세종시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지원되는 교부되는 금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보통교부세 얼마를 지급할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장관인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의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세종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세종시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종시법 제8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 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세종시법에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가 있는데요. 지금 별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와 있네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측정 항목별 표준 행정 수요액 산정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비의 종류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비의 종류는 총 1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2가지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경비의 종류 중 3번 안전관리비, 4번 문화관광비입니다. 자, 지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령에 어떤 항목에 한 줄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표라든지 배분 비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 보자면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 혹시 사무처장님께서 설명 제가 가능하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좀 그 설명해 주시면 16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그 항목 칸인데 그것만 삭제하고 한 줄 삭제. 예, 그 세종시 칸을 삭제하고 네. 시군구 기초부를 그냥 그 다른 그 대전시의 구처럼 그 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세종시법에 그래서 세종시는 시도시군부를 각각 적용하라고 하는데 시행규칙은 그걸 안고 있는 게 세종시법에 정면 우회됐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세종시가 기초 단위, 광역 단위 합쳐져 있기 때문에 광역 단위의 교부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주는 거고 기초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준다. 근데 이런 건가요? 기초 단위에서는 극히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유사한 제주도를 살펴봤더니 네. 거기는 기초 단위 교부세의 비율도 높고 우리보다는 현저하게 다른 적용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 세종시도 제주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의 개정의 방향이 한 줄만 지우면 된다. 네. 이게 5개 항목에 세종특별자치 칸만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거기가 안전관리비, 예. 노인복지비, 아니, 그런 보건세 항목이 복지비. 아니고 네. 저 시행령 조항의 항목에 어떤 네. 한 줄을 지워야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시행규칙 4조 2항, 4조 2항. 예, 4조 2항에 네, 제가 표준행정수액 산정 방식, 예. 예, 거기에. 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그 한 줄을 지운다는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만 이제 그 한 줄이라는 게 결국은 산정 방식이 수정돼야 된다는 건데 그 산정 네. 방식은 이제 총 16가지 항목을 지금 네. 정해놨거든요. 그 16가지 항목이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비 뭐 예. 그 장애인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등등 해서 네. 기초생활보장비 뭐 이렇게 해서 16가지로 정해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이 16가지 항목이 보면 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 시도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또 계산을 하고 네. 시군구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제 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지금 여기 PPT로 준비한 안전관리비 항목만 한번 봐보자면 네. 여기는 지금 산정 방식에서 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시군구도 있습니다. 네. 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 항목이 또 딱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산출되는 거고요.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도 항목이 대전광역시로 산정이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해서 각 시군구, 예를 들면 유성구, 중구, 단위, 기초 단위에서. 서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유저 우리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대전시를 비교해 보면 대전시청에서 주는 안전관리비를 받고 또
그 뭐 구청에서 주는 안전관리비도 받고 그래서 합쳐져서 금액이 사이즈가 생기는데 네네. 세종시의 경우는 네. 세종시가 주는 것만 받는다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계산을 할 때 네. 계산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제 네. 결국은 이 계산을 할 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분도 계산이 적용이 돼서 네네. 그 부분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특별자치시 딱 그 항목만 이제 계산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화관광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세종시가 적용할 수 있는 특별자치시 항목이 별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이 4번 문화관광비 같은 항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세종시의 경우에 시도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부분만. 네. 시군 구분을 세종시에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제로도 이제 기초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실질적인 내용도 있는 것에 더해서 세종시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례 조항 있잖아요. 예. 세종시법 8조에는 분명히 시도도 적용하고 시군구도 동시에 적용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각각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세종시법은 또 특별법입니다. 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파악하실 거고요. 예. 특별법이기 때문에 세종시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법이 아니라 법률이 아니라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종시법을 잠탈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배하고 상위법에 우선하지 않고 하위법의 시행 맞습니다. 규칙에 대통령령에 그걸 맞습니다. 따르는 거네요. 네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아시다시피 불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종시법은 국회가 대의제에서 가장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정한 세종시법이 있고 네. 그렇다면 그 국회가 정한 그 세종시법을 특례를 적용하면 되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정한 이 시행규칙 별표 2는 그 세종시법을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안부가 돈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적용을 잘 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견해도 있겠네요. 거기까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 혹시 한 그럼 말씀 사무처장님 드릴 그동안에 있으신가요?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래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 행안부 실무자들이 지방 행정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세종시 인구가 한 12만에 불과했으니까 이 12만이라는 인구를 갖고 광역시를 한다니까 기초 사무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수행하는 것으로 잘 판단해 갖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변호사님께서 이 광역시 산정하는 그 항목이 있고 기초 산정 항목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아동복지비가 지면 그 산정 항목이 통계 수치가 아동수를 갖고 하는데 그래서 그 대전시 아동 같으면 숫자를 하는데 네, 숫자를 기준으로 예, 광역시도 아동 숫자고 기초 시군구도 아동 숫자인데 이게 중보가 아니라 공통 적용하는 걸 세종시는 이 광역사무에 아동 수치가 있는데 기초사무에 아동 수치라니까 이건 주북이라는 걸 배제시키는 그 착오를 하기 때문에 그게 10년간 계속 이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고착화돼 갖고 그냥 그 전에 한 거 그대로 이제 그 우리 카페 처장님도 시청에 근무하셨던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럼 그때 있을 때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분야에 있었고 예. 그게 그래도 그 당시 있으면서 언젠가는 세종시도 이 보통교부세로 그 얼음 걸 거라고 누차 이제 관계 공문할 때 귀뜸하셨었죠.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개정을 촉진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선 당장 그 지금 오늘 날짜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데 거기에 40일간 의견을 바꾸는데 이 의견할 때 이 잘못된 그 별표 표준한정 수액 산정하는 것에 산정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요청을 해야 되네. 예. 그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시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체. 첫 번째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인데 네. 시장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두 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시의원들도 있고 네. 이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도 나서서 지금 그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요? 네. 의견을 내야 될 상황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늦었지만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특히 의정에도 그렇고 세종시민연합에서도 그 세종사랑 시민협의회 연합회에서 거기 연합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활동에 들어갔고 지금 그 신도시 각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다 홍보를 부착해서 그 홍보를 하고 뭘 홍보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개정에 그 참여해달라.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이제 QR 카드에 대갖고 거기다가 QR 카드를 대갖고 저기에서 거기 동의를 하면 QR 카드에다가 동의를 해서 네. 그러면 그게 서명을 집계되면, 한다든지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가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네. 아니라 이 입법 내용이 국민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청원 참여 입법센터. 국민참여 입법센터 네. 국민참여 입법센터. 입법센터에 들어가서 네. 저희 것과 관련된 안들이 있으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아요. 절대 안 되고 네. 그 댓글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별표 2에 특정 항목별 표준행정 수액 산정 방식에 그 특별 다시로 되는 5개 항목을 착제하고 이 산정할 때 시도 시국을 각각 적용해달라. 그거 알아서 거기다 글을 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걸 너무 어려워. 예, 네.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네, 것 그래서 같고 간단하게 해줄 수 쉽게 있는, 말씀을 네. 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차별, 철폐 뭐 이런 이런 문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세종 시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세종시 차별 산정시 예. 세종 시민을 예. 공정하게 예. 평등하게 대우해 달라. 예. 그렇게 그런 제 뉘앙스로 생각에는 거기다가 하시면 될것 댓글이나 같습니다. 어떤 의견서를 우리가 하나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좋아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어서 릴레이로 댓글을 네. 계속 달 수 있도록 네. 표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해요.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견을 사실은 모아서 예, 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이제 예.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첫 번째 나가긴 한데 우리 PD님 이 방송 네. 한 번만 나가고 마치실 거 아니시죠? 우리가 한번 해서 될 때까지 해주실 거죠? 네, 그래야죠.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지속해서 그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세종 시민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부모, 가족들 살고 있는 근거지가 더 좀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네요. 예,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특히 그 아동복지비가 대상이 0세에서 17세까지 아동인데 이 항목 한 항목에 올해 860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관광 문화 분야에 네, 네. 왜냐하면 세종시가 어떤 수익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네네. 될 수 있는 분야가 네, 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돼서 외부인들이 네. 와가지고 관광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공실 문제가 좀 해결되는 네. 요인의 한 부분으로 찾아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좀 금액적으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세종 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올바르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올바르게 법령 적용만 한다면 세종시가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100억 원 가량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서 맞습니다. 추가로 한다면은 네네. 예산을 해보면 4,100억 정도로 네네, 추가로 받아야 되는 예. 금액이 그것이고요. 우리 목표치 맞습니다. 4,100억. 네네. 사실 4,100억이라는 금액이 이제 매년 이제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연차가 쌓이면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PD님께서는 문화관광비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세종시가 사실은 지금 일종의 그 시청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 축제를 예. 통해서도 어쨌든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축제도 상권 활성화 너무 예산이 하시잖아요.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광역자치도에 비하면은 네.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모자라죠. 턱없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종시가 지금 금강변도 멋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관광만 활성화된다면 상가 공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강변 돈 예를 들자면 4천억이 있다. 금강변 개발하고도 남을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참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세종 시민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인근 지역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제가 뭐 폄하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다만 세종시 시민들이 이렇게 좀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되는데 네. 지금 2025년도에 받은 보통교부세 금액이 4천억 원 가량입니다. 공주시가 4천억 정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인구 40만 명 가량인데도 1,100억 원 가량 받은 겁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네,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3천억 원 가량 차이가 네. 나는 겁니다. 인구로 비교해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자면 좀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들을 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비도 말씀하셨는데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사실은 출산율이 높은 편이고 네. 아동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아이가 많은 자녀가 많은 그런 대표적인 시입니다. 젊은 도시죠. 예. 맞습니다. 반면 아동이 그렇게 많기는 하지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복지비는 사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출산장려금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자녀가 어려서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명당 10만 원? 10만 원? 매월 10만 원 월 단위로 이렇게 10만 원 이번에 받고 대통령이 더 준다고 얘기는 하던데.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종시에서 이렇게 예. 받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된 비용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종시에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정당하게만 교부가 될 수 있다면 4,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네. 예, 세종시가 지금 재정 자립이 좀 낮다고 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여서 어떤 기업 유치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이제 행안부에서 정당하게 산정을 해서 재정 지원이 충실히 될 수 있다면 세종시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국토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충청권, 광역권에 있어서까지도 이제 당연히 더 그런 파급 효과가 미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비단 이 문제는 세종 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좀 준비를 더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중요한 부분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은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좀 더 시민들에게 좀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액션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힘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자극적으로 선거도 이제 내년에 6월달인데 우리 시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또 특히 우리 변호사님이 논리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방향이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빛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PD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네. 시민들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시고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께서 너무 기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재정이 부족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이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참에 보통교부세 확실하게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 뭐 하시고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세종시 보통교부세 문제는 세종시가 뭐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세종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보통 교부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세종 시민들은 누구든지 그 기초 시군세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에 상하는 그 지방세로 부족한 경비를 보존해준 보통교부세를 기초사무수행분에서 주지 않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우리 상황입니다. 처장님 진짜 마음이 열정이 청년이십니다. 어쨌든 이거 꼭 관찰해서 네. 우리 좀 더 풍요로운 네.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오늘은 일단락하고요. 또 좀 더 준비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우리 세종사랑 시민협의회 예. 연합회.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네. 그리고 의정회 세종시 의정회가 함께하는 일들에 우리 시민들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네. 오늘 그리고 네. 끝으로 하여튼 그 40일간 입법 예고. 입법 예고. 네. 그 전에 한 우리 번 단톡방으로 네. 세종시 맘카페도 활성화돼 있고 네. 단톡방이 많으니까 네. 공유해서 네, 링크 네. 공유해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한번 네, 올려서 네. 한번 총의를 논의를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시죠. 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는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